즉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현행법에 그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슈 3입니다. 사형시설을 점검하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지금 법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이제 사형시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사형이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사형 집행이 지금 수년째 이루어지지가 않고 사실상 사형이 없어진 나라로 이 해외에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26년 동안 방치된 사형시설을 제대로 점검하라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뭡니까? 사형 집행을 이제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사형 집행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행정에서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살펴봐도 될까요? 내용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9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이 폐지가 된 그런 형국이었죠. 이로써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시설 그동안 사실상 방치가 돼 있었죠. 당연하죠. 26년 동안 그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4곳만 사형 집행시설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 뭐 있죠?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형 집행을 하면은 어떤 사형수가 어느 날 아침에 예컨대 1872번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겁에 딱 찔려가지고 오늘 바로 그날인가? 라고 하면서 교도관에 끌려가면서 안 끌려가려고 왜? 지금 이상하다. 내가 지금 오늘 죽나 보다 라고 하면은 걸음걸이가 안 걸어지죠. 그런 영화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1872번 나오세요 하면은 딱 본능적으로 이거 오늘 사형 집행하는 날인가 보다. 사형수의 경우에 그런데 26년 동안 97년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형 제도는 유지하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에 알려졌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때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97년 12월에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YS 때 23명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한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연세 국내 사형 집행 현황이 나오네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 지금 말씀드린 대로 YS 때죠. 사형 확정 후 아직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59명, 사형으로 최종적으로 언도가 됐는데 아직 사형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59명입니다. 그래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이 아직까지도 교도소에서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형 집행 시설이 이 4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때 한동훈 장관이 사형 시설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일부터 당장 사형 4군데의 사형 집행 가능하도록 시설을 점검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지금 묻지마 범죄가 곳곳에서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림역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분당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또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이거 여교사였죠. 중학교인가 여교사 체육선생님이었는데 바로 이런
범죄, 묻지마 범죄입니다. 내가 죽이는 사람이 난 누군지를 몰라. 그렇지만 나는 사회에 내가 제일 불행해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칼부림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묻지마 흉악범죄가 기승을 떨친 그런 그 배경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형 집행 중단, 이게 26년 동안의 사형 집행이 중단됐는데 이거는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줄 수가 있다. 예, 범죄자들한테 한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을 안 한다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최소한도 사형 집행은 면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 전국에 4개가 있는 사형 집행시설 말씀드렸죠.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이렇게 4개의 이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을 이제 정비를 싹 하라. 즉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왜? 현행법에 그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서 뭔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하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로서 전국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라는 말 한마디로서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포석이 되는 것이죠. 묻지마 흉악범죄가 만약에 내가 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면 저 지나가는 사람을 찌르면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거기에다가 사인을 딱 하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이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교수형 방식입니다. 교수 이렇게 목을 졸라서 이제 어디에 딱 이렇게 줄을 매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탁 밑에 있는 탁자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죠. 탁 없어지면은 발을 디딜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목이 되는 뭐 영화 속에서도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글쎄요 제가 오늘 방송 초기에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고깔 모자를 고깔 모자를 여러분들께 그 흉악스러운 그 교수형 장면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또 한번 웃으시라고 고깔 모자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네, 이게 지금 카메라가 안 잡히죠? 이렇게 좀 숙이면 어떨까요? 고깔 모자를. 요거는 처음에 이걸 방송을 못 보신 분은 웬 고깔 모자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그 방송 개국 2주년을 맞이해서 금비스 패너님이 깜짝 방문을 하셨을 때 어제 케이크 커팅과 이 옆에 있는 아주 왕성한 그 난초, 싱싱한 난초를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 그런 소감과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걸 갖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좀 이걸 쓰고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라. 그리고 폭죽도 갖고 오셨습니다. 뻥뻥 이렇게. 그런데 또 너무 또 요란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어제 이걸 안 썼는데 그래도 또 갖고 오신 분의 성의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고깔 모자를 제가 손으로 쓰면서 앞서 잠깐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민주당이 기회 잡았다고 하면 악착같이 물고 뜯을 겁니다. 네, 사형수들 간이 덜컹하겠네요. 루카님. 김 박사 얼굴이 커 보이는데요. 도희님. 이 꽃가를 쓰면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우리 PD가 이렇게 이걸 씌워줬는데 얼굴이 조금 제가 큰가요? 네, 툭 이게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네, 사이즈를 보니까 아동용, 이게 아동용이군요. 그렇죠. 대개는 뭐 어른들이 이건 안 쓰니까 생일 축하할 때 요 아동용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이제 툭 끊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금비님이 어제 씌워드리시죠. 박경련님. 네, 그렇습니다. 그린마을이 생각납니다. 맑은순애님. 네. 진해꽃님, 문미연님, 사형수들 무서워서 개떨듯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그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유대레사님도 오셨고요. SK님, 네,
좋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이 사형시설 관련된 배경, 이건 묻지마 이 범죄에 따른 여러분들의 우려가 지금 말로 증가하고 있죠. 이것이 왜 무섭냐? 특정인 원한 관계에 의한 그런 살인이라든가 그런 칼부림 이런 것들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어떤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위험성은 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묻지마 흉악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이 광화문 한복판에 나가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이런 그 흉기를 찌르고, 저 분당 서현역 사건, 또 신림동, 신림동이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잇따라서 그쪽에서 이런 흉악범죄가 터져 나오니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끔이라도 한 번씩 가는 사람은 등이 오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